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부산 4갑 이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과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두 가지 있는데 그거 잘 모르시죠?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이 16대 국회에 들어오셨다가 21대 국회에 들어왔 그 긴 공백 기간이 있었죠. 20년 만에 다시 재선 의원이 되고 지금 3선이 되어 계십니다. 맞죠? 그죠? 네, 제가 예. 4선인데요. 4선 죄송합니다. 어쨌든 20년 만에 15대, 16대 했고 중간에 예, 맞습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22대 들어왔기 때문에 20년의 공백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참 감개무량합니다. 네. 또 하나가 비슷한 점은 80년대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셨고 저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시대 정신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김인석 총리님을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도 요즘 이 느끼는 의원님 시대 정신 늘 이렇게 존경하고 마음 그렇게 갖고 있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양극화가 극단화되어 가지고 상호 서로 도와주는 보안 기능보다는 거의 검투사들의 전쟁터처럼 정치권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야말로 통합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통일부 장관으로 정동윤 장관님도 저 17대 할 때 같이 하셔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도 총리도 우리 또 장관님이나 정치권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국론 통합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영의 입장에 서서 반대편을 비판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PPT 한번 넘겨주시면 사실 이게 영상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자막을 달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이 예결위장에서 가능한 줄 알았는데 한번 일단은 돌려보시죠. 소리는 안 납니다. 저게 강원도에서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입니다. 9월 12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영상을 한번 보면 여기는 7월 18일 날 부산시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던 됩니다. 대통령의 이 취지는 지역의 어려운 점을 직접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해결해서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는 부분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이런 지지가 있을 거라 보는데 안타깝게도 소리는 안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앞에 부분에서 보면 우리 도민들 강원도 도민들이 지역의 현안 관련해 갖고 질문이 있었는데 강원도 지사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소리를 들으면 더 적나라합니다만 이 자리는 대통령과 도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를 가지세요 하고 그냥 물리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의 현안 사업으로는 우리 해수부 장관도 앉아 계시겠지만 부산의 해수부를 이전하는 게 가장 큰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데 그 질문을 시장을 지목해서 저기 아까 마이크 든 분이 부산시는 해수부 지원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이 마이크를 들려고 하는데 또 대통령께서 다음에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좀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을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 이거는 광주에서 했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 아마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얼굴 보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금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마이크를 들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무안군수도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국민 통합을 시켜야 될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태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은 마이크 기회를 주고 또 특정 정당은 주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외연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리님께서는 좀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총리님은 행정부의 각 부처를 통할하는 입장에 있지만 국민 통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타운홀 미팅을 지속적으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정당에 가리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가져달라는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죠. 저 때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제 판단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저 때의 상황과 그 세팅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나름의 기준과 판단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뭐 굳이 저것을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그런 것도 고려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상을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는 대전시장은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베이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도 제 취지만 받아들여서 전국 국정을 운영을 할 때 대통령부터 그 점을 좀 이렇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총리님이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원님이 좋으신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그냥 그걸 그대로 하고 다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니까 제가 지역에서 정당이 다른 입장의 단체장이 모임을 할 때 제가 국회의원이 가도 거기서는 아예 발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옳다가 아니라 그때에 따른 일종의 루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 취지만 받아들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어쨌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행정부 자체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윤호중 장관님도 계시지만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조금 리마인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한테 질문할 건 아니고요. 총리님한테 지금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음 PPT를 봐보시면요.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됐죠. 국민 중에서 찬성하는 분은 단 한 분 없을 거고 저희 당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주당의 내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행안부를 방문을 했고 그 행안부에게 요청을 한 게 뭔가 하면 특정 지자체 부산하고 서울을 콕 집어가지고 내란과 관련된 부하 수행으로 정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하라고 이렇게 지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논리가 뭔가 하면 행안부에서 계엄이 떨어지자마자 지자체나 행안부 산하의 각 기관에게 연락을 해서 청사 폐쇄나 출입을 자제를 시키는 걸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하고 서울은 그 행안부의 지시 전에 40분 전, 55분 전에 미리 그걸 전달을 했다. 그래서 그것은 부산시와 그리고 서울시가 내란에 가담된 그런 혐의를 갖고 있다, 부하 수행을 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윤호중 장관께서 9월 12일 날 이틀 뒤에 페이스북에다가 민주당 내란 특위와 관련돼서 행안부 자체 감찰단의 요청이 있어서 자체적인 진상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는 글을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감찰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물론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서에 딱 밑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내란 특검 대응 특위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서 이걸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제가 속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날 민주당이 감찰단 구성을 요구를 하고 10일 날 입장문을 내고 그 다음 이틀 뒤에 행안부 장관께서 페북에 내용을 올리고요. 22일 날 돼가지고 행안부가 부산시에 감찰 예정과 관련된 통보를 하고 바로 다음 날 행안부가 부산시에 감찰단을 보내서 3일간 4일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민주당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답변서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이렇게 특정 정당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제가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어떠한 지형을 바꾸기 위한 정당의 요구에 행정부가 같이 따라간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한번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사실관계를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행안부에서 각 광역단체 전체 다 연락을 하는데 그 시간대를 보면 12월 3일 날 23시 12분부터 23시 30분 안에 다 연락을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나와 있죠.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 빨간색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시간 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나 서울시가 특별하게 빨리 반응하거나 그런 게 1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렇게 혐의점을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건지 모르지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도 문제지만 행정부가 바로 이걸 받아안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PPT가 안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당일날 그 부산시의 당직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자동 녹음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당직자가 연락을 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내란과 관련된 정보나 인지나 전달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저기 나타나거든요. 그 방송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근데 더 마지막 지금 글에 실려 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불법 지시를 따랐다는 게 문제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언론에.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PPT 한번 보시면요. 불법 지시에 따른 게 문제라는 인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면 그럼 부산시와 서울시만 그렇게 따랐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전체에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저기 보면 광주광역시 밑에 빨간색으로 해놨거든요. 청사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청원경찰 근무인력 추가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 출입자 확인 후 출입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에 놓으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와 관련해가지고도 보면 여기도 보면 청사 출입문 폐쇄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전파까지 다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도 똑같습니다. 다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광역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언론에 대고 해명을 했던 부분도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 아까 제가 말한 요즘에 제가 느끼는 화두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인데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갈라치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면요. 자, 그러면 광역 단체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정부 청사도 그러면은 행안부 산하의 정부 청사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 청사들이 다 똑같은 조치를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요구한 부안해동이라는 것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 사실 확인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가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총리님, 제가 뭐 이렇게 총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적어도 우리 미래 세대,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대한민국은 하나된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 그걸 너무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그다음 시간이 제가 원래 하려는 것보다 절반도 못한 상태인데 짧게 조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소한 디테일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저 사안을 제가 전체는 모르지만 네. 저 사안에 대해서 광주에서 좀 달리 대응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이제 그에 대해서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라서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저 내용의 가부 그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100% 맞느냐를 떠나서 그 취지 제기해 주신 취지를 제가 네. 깊이 생각하고 네. 당이든
또는 정부에서든 그런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는 제 문서는 저희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전라북도에다 자료 요구를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알고 계시는 거 다르다고 하셨지만 실제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를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정부와 또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공간이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의회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크게 보면은 뭐 의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수 있겠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하는 상권 분립이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 쟁탈을 위해서 싸우는 정당들이 의회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정당 정치의 관점으로도 봅니다만 저는 국민들의 여론을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통합의 공간으로 의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PPT 그 다음 거 보시죠. 이거는 총리께서 정치인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게 뭐 몇 가지 사례를 적어놨는데 저는 이게 제가 17대 경험을 해봤던 또 제가 17대 국회의원 되기 전에 15대 때 저는 국회의장을 하셨던 박관용 국회의원 밑에서 비서관 생활을 4년을 하면서 의회 경험을 그 과거로부터 축적을 좀 해봤는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국회의 모습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선출할 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부결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상임위의 간사를 정할 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그 정당이 추천한 간사를 배제를 시켜버린다든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예, 그리고 또 이 발언 하나 가지고 제가 꼬투리 잡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이제 행태 부분인데 뭐 법사위원장이시죠. 태도를 봐가면서 발언 기회를 주겠다 이런 발언들이 과연 가능한 건지 발언권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한테 당연히 보장돼 있는 건데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시혜를 베풀듯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봐보면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서도 법사위에서 해왔던 한 달간의 박탈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는데 자 전반적인 이런 문제 의견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서로가 갈등하지 않고 방생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먼저 컨센서스할 수 있는 데 대한 그 며칠 전에 사실은 대통령 시정연설 때 이 본회의장의 일부가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랜 정치적 소신 중에 하나가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차라리 가나다 순이나 지역구별로 그냥 섞어 앉으면 어떤가 하는 소소한 문제의식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형식의 경우에 따라서 내용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각각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런 아쉬움이 극복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제가 지금은 당에서 정치를 하는 쪽이 주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든 또 언제 시점에서 다시 당으로 돌아가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